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 춥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저희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이 정말 춥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꼭 든든하게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오늘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이 3년 만에 가장 큰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경보가, 또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또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오후 늦게나 밤부터 눈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50cm, 또 호남 서부에는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많은 눈이 쌓이거나 또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빙판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9도에서 영하 4도, 한낮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는 만큼 오늘 정말 옷차림 든든하게 또 따뜻하게 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1월 6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오늘은 연예가 소식, 기획, 스타들의 궁금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화 연예전문기자, 그리고 방송인 김수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 2020년에 정말 많은 스타들이 열심히 일을 또 했었잖아요. 근데 2021년 또 소띠해를 맞아서 소처럼 일할 이 소띠 스타들이 누군지도 궁금해져요. 네, 빼놓을 수 없는 분들 박성욱 씨, 곽도원 씨, 윤상현 씨 다 소띠고요. 송중기 씨도 또 30대 소띠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소띠 스타는 73년생 정우성 씨인데요. 자, 그가 드라마 출연했던 게 벌써 9년 전이에요.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 무려 9년 만에 드라마 나라라 개천용 출연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지금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또 이 드라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도 하는데 그 감독이 누구냐? 절친 이정재 씨예요. 영화 헌트인데 에이 절친이 하니까 무조건 출연한다고 그랬지. 아닙니다. 정우성 씨가 고심하다가 출연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네요. 네, 40대 소띠에 정우성 씨가 있다면 30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5년생 송중기 씨가 딱 버티고 있는데요.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빈센조를 통해서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극중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에 오게 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 역을 맡았는데 정말 기대해도 좋을 것이 악당의 방식으로 악당을 쓸어버리는 그런 드라마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멋진 배우들이 다 소띠였네요. 네, 그러네.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왜 남자 배우들만 이렇게 해왔어요? 아유, 당연히 소개합니다. 아니, 여자 배우 있잖아요. 당연히 그죠? 있고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남녀 통틀어서 연기 제일 잘한다는 전도연 씨. 전도연 씨가 소띠입니다. 네. 전도연 씨도 또 드라마 안방극장 복귀 소식을 알려서 너무 반가운데 인간 실격이에요. 그럼 전도연 씨는 지금 얼마 만에 돌아오는 거냐. 잘 생각해 보시면 2016년 유재태 씨랑 굿와이프 했었죠. 그러니까 벌써 또 5년이 흘렀네요. 오랜만에 안방극장에서 보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요계에는 또 어떤 스타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해 데뷔 36주년을 맞이해서 트로트 여제의 모습을 아주 위풍당당하게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주현미 씨인데요. 주현미 씨 같은 경우에는 후배 가수 김수찬 씨와 함께 사랑만 해도 모자라라는 아주 경쾌한 댄스 트롯곡을 발표를 하면서 트로트 열풍에 인기를 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개그계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개그계도 당연히 있죠. 1985년생 동갑내기 소띠 스타들 바로 박나래 씨와 장도연 씨입니다. 2019년 대상을 받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세 코미디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박나래 씨가 있고요. 또 그의 절친 2020년 이관왕의 영예를 하는 장도연 씨 역시
예능 대세로 맹활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정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스타들인데요. 2021년 더 큰 활약을 보여줄 소띠 스타들을 짧게 짚어봤고요. 오늘은 그 분야를 넘나들면서 각 분야에서 뭐 최고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올해 필모그래피를 쌓아갈 다자광 스타들을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오늘의 주제는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2021년 다자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1년의 다자광은 과연 누굴까?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첫 네. 번째부터 알아볼까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특별히 배우, 가수, 개그 분야로 나눠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스타는요, 1991년 SBS 공채 1기로 데뷔를 해서요, 방송 3사를 이끌어갈 꽃미남 주연 배우로 주목을 받으면서 활동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꽃미남. S본부 꽃미남. 공채 1기라는 거죠? 네. 그럼 일단 나이가 좀 된 거고. 네네. 그렇죠. 네. 근데 꽃미남이었다? 네. 그러면 SBS가 이랬다면은 저 M본부나 K본부는 누가 꽃미남? SBS에는 이분이 꽃미남. 차세대 이 방송계를 이끌어갈 네. 꽃미남이었고요. KBS에는 이병헌 씨. 이병헌 그리고 씨? MBC에서는 장동건 씨가 야, 이병헌, 뽑혔습니다. 장동건급이면 우리가 팍 떠올라야 되는데. 그래. 그러니까요. 50대 대표 꽃미남 분들이시잖아요. 아니, 지금 누굴까요? 장동건 씨하고 이병헌 씨도 50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벌써 그렇게 됐어요, 진짜? 네, 이병헌 씨 그분들 52살입니다. 아, 이렇게 봐서는 조금 이제 아직 모르겠어요. 힌트가 네.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네. 첫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꽃미남 트로이카입니다. 트로이카? 조금 더 헷갈리는 힌트인가요? 트로이카가 이병헌, 장동건이면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정우성은 S본부 어리잖아. 출신.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기 12살이 공채라는 어리고. 점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공채. 같아요. 공채인데. 이게 50대인데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강력한 힌트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강력한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분은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꽃미남 외모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단역을 맡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네. 힘든 시간, 무명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은 미비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단역 시절 한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단역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작품에서 비중이 굉장히 컸나 봐요. 사실 이분이 출연했던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3회에서 4회 정도 굉장히 작은 역할이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친한 조감독 형이 야 와서 용돈벌이나 해라 하면서 역할을 줬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단역이고 좀 작은 역할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 마음껏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원래 대사가 표준어였는데 전라도 사투리로 바꿨고요. 그리고 굉장히 단역들이 눈에 띄는 거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에 띄는 소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품이었을까요? 눈에 띄는 소품. 굉장히 눈에 띄는 소품을 준비했어요. 눈에 띄는 소품. 예. 이제 가발을 썼나? 그 머리에다 스타킹을. 굉장히 눈에 띄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무라지 않을 정도의 선을 지키고 있는 그런 소품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이병헌 씨, 장동건 씨 처음부터 보통 이렇게 꽃미남이다, 우리 본부의 대표 선수다 네. 그러면 주연부터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단역을 줬다. 그렇죠. 뭐예요? 그럼 요거 어떤 힌트 소품? 나가면 아마 아하 하고 정답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결정적인 두 번째 힌트인가 본데. 결정적인 힌트 드리겠습니다. 바로 빨간 양말입니다. 저요! 성동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애드리브의 귀재, 네. 정말 대세 연기파 배우 성동일 씨 맞습니다. 네. 드라마 은실에서 감초 캐릭터를 그렇죠, 그렇죠. 연기했던 성동일 네. 씨인데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성동일 씨를 떠올리면 네. 엄청 꽃미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들 또 준이의 외모를 보면 네. 그거 맞을 것 같기도 하다 싶기도 아마 해요. 많은 분들이 네. 정말 꽃미남이었다라고 네. 의심을 할 것 같아서 제가 판넬을 한번 준비를 저는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의심 안 해요. 저는 자. 젊은 시절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한번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나왔나 자, 공개합니다. 우와. 자, 가까이 보일 수 있나요? 자, 아니 현빈 씨 얼굴도 있고 아니, 나는 저기 송일국 씨. 송일국 씨 얼굴도 있고. 홍일국 씨 맞아요.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아들 얼굴이 있네요. 준이 얼굴도 좀 준이랑 있네요. 네. 생겼어요. 네. 날씬하실 때는 굉장히 잘생겼죠. 성동일 씨 젊었을 때 저렇게 생겼었군요. 진짜 정도면- 꽃미남이세요. K본부를 대표할 S본부를 S본부를. 대표할 네. 맞겠죠? 네. 저 사진 보세요. 예. 진짜 현빈 씨 그러니까요. 같기도 하고. 그러네. 송일국 씨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병헌 씨나 장동건 씨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상 좋으시고 지금 멋지시긴 한데 좀 다르게 늙긴 했어요. 네. 굉장히 멋있죠.
어쨌든 성동일 씨는 뭐 연예계 대표 다작 스타죠.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모습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네. 아 꽃미남이었어. 근데 사진 보고 지금 의심 안 하시죠? 그러면 왜 이렇게 흔히 역변이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역변했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 성동일 씨가 비결을 밝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안 씻으면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처음에 성동일 씨가 연극 무대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연극 무대에 가서 이렇게 보통 연극 끝나고 나면 한 잔씩들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분장하는 걸 싫어했대요. 왜냐면 나 이거 연극 끝나면 바로 이거 술 마시러 갈 건데 못하라 분장해. 근데 술 마시러 가서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그걸 씻지 않고 그냥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좀 나이보다 좀 더 들어 보이는 금 노화를 원하는 사람 나처럼 하면 된다. 먹고 씻지 않고 자라. 네. 이걸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저 성동일 씨가 1991년 그렇죠, 그렇죠. 1기면, 그죠? 그렇죠. S본부 1기면. 1991년에 데뷔를 해서 31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네. 올해 방영작까지 네. 어마어마한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총 90여 편에 가까운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가리지 않고 주연부터 조연 그리고 또 우정 출연까지 정말 자타공인 다작 배우가 맞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작도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작 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관촌수필, 작별, 코리아게이트, 임꺽정, 자전거를 타는 여자, 달팽이, 은실이, 유정, 왕릉의 돼지, 아름다운 날들, 야인시대, 태양의 남쪽, 파리의 연인, 추노, 응답하라 시리즈 등 지금 3분의 1도 안 한 거예요. 정말 장르 불문하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아니, 작품을 여기서 출연했습니다. 저는 추노 참 잘했어요. 잘했죠. 추노 때 아주 잘했어요. 저는 그 맞아요. 응답하라 시리즈. 응답하라. 너무 좋아했어요. 대표작이죠. 정말 이 정도로 많은 다작을 하는 스타가 성동일 씨가 될 텐데 사실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굉장히 긴 힘든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연기 인생 31년인데 꽤 무명이 길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그가 늦게 큰 이유가 꽃미남 외모를 없앤 금노화 비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연극 무대에서 시작한 그 연극 발성 그걸로 인해서 이 드라마에 왔는데 잘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드라마가 요구하는 것보다 울림통이 크고 너무 발성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야심차게 들어갔는데 드라마 시작했는데 도중에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해외 출장 이런 걸로 도중에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죠. 성동일 씨의 정말 인생작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 은실이에서 빨간 양말 역할을 맡아서 정말 눈에 띄는 이런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빨간색 옷 한번 입어봤습니다. 잘 어울려요. 근데 그 은실이라는 작품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긴 무명 시절을 또 겪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은실이가 1998년도 말해서 이제 한 99년 여름까지 방영됐던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 은실이 전까지 지금 한 달 벌이가 월 120만 원? 이걸로 어떻게 좀 살기 어렵잖아요. 게다가 성동일 씨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은실을 하고 있던 1999년에도 그 흔히 말하는 그 달동네 같은데 왜 공동의 어떤 씻는 시설이지만 내 목욕탕은 당연히 없고 공동도 목욕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왜 수도 하나 있는 이런 집에 살았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번번한 샤워 시설이 없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머리를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수도꼭지로 감아야 되잖아요. 호스로. 그러다가 허리 삐끗한 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씻지 않고 잔다 얘기 드렸죠. 그게 뭐 위생관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좀 사는 주거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네. 내가 그랬다. 이런 짠한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은실이라는 드라마 이후에는 재벌이세 역할 맡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접 한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얘기 이어가죠. 저거 잘생긴 화면인데. 그러니까요. 네. 네. 뭔가 이렇게 딱 해놓으면 네. 또 굉장히 지금 젠틀한 보시면은 모습이에요. 이게요 그 유정이라는 드라마요. 드라마 네. 유정. 근데 이 유정이 그 1999년도 7월 어떻게 보면 은실이가 끝나기도 전에 네. 시작을 했고 그때 캐스팅이 된 거예요. 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재별가 2세 기획실장 역인데 네. 이때도 아프리카 출장으로 사라졌어요. 왜? 네. 또 그 빨간 양말 이미지가 성공의 네. 어떤 징표기도 하지만 야 무슨 빨간 양말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기획실장을 해. 네. 이래서 아프리카 출장으로 사라졌는데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보세요. 최지우 씨, 노주현 씨,
강부자 씨, 김윤진 씨 나왔던 56부작 드라마예요. 네. 이거 끝까지 갔으면 좀 빨리 떴을 텐데 네. 아쉽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드라마에서 그 바로 그냥 이렇게 죽이든가 아니면 출장을 가든가 화면 밖으로 내보내 버리더라고요. 그거 진짜 저 배우들이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네, 근데 냉정해요. 이저 아이간 저 빨간 양말 캐릭터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게 독이 됐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드라마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전에 성동일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 때 사실 성동일 씨가 그 뭐랄까요, 배우의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내키지 않았었던 거예요. 심지어 성동일 씨의 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 여부를 두고 가족들끼리, 식구들끼리 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시키는 일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아내가 성동일 씨 몰래 한 감자탕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막 하고 싶은데 자꾸 예능에서 들어오니까 그때 고민도 좀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때는 가족회의 하면서 나 배우야 네. 이러면서 사실 예능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빨간 양말에서 워낙 예능의 자질은 보였잖아요. 네. 그런데 아내가 지금 그렇게 힘든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으로서 당연히 그래 자존심 꺾어야지 하고 뭐 스타 골든벨 아빠 불량클럽 이런 예능에 가서 열심히 웃깁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랬더니 한 2년 지나니까 네. 다시 드라마 섭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성동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흥행 보증 네. 수표가 된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다작을 하면서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 성동일 씨의 원동력은 뭘까요? 네, 성동일 씨가 다작 배우가 된 데에는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가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성동일 씨는 연예계 대표 다둥이 아빠로 유명한데요. 성동일 씨가 인터뷰에서 이제 그 자신이 이렇게 다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내가 부모와 대화 없이 컸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이고 남편으로서 그 집을 책임지고 또 인정을 받는 게 내 삶의 목표 1순위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가족하고 호캉스도 가고 맛집도 가고 전 그러는 게 진짜 좋아요 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앞서 성동일 씨가 부모님과 대화가 없이 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함께 살질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또 밥벌이를 위해서 멀리 지역의 그 지역 장들 있죠. 그걸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하고 둘이 있는데 아이들 둘이서 뭐 사실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심지어 엄마가 막 한 달 만에 한 번씩 집에 오고 이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가난했고 어느 정도 가난하냐.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도 집에 안 계시니까 초등학교를 그때 국민학교죠. 10살에 들어가고 그때서야 호적에 올렸다고 네. 이런 아픈 가족사를 밝힌 네. 적도 있습니다. 그 성동일 씨가 다작 배우가 된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네, 성동일 씨가 다작 배우가 된 두 번째 이유 바로 자신의 연기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연기 철학이 뭐예요? 네, 다작을 하는 성동일 씨에게 사실 주변에서도 좀 우려를 하죠. 이미지 소비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다작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요. 성동일 씨가 아주 뚜렷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연기 철학인 건데요. 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억짜리 슈퍼카를 가져도 운전을 안 하면 그 슈퍼카 못 쓰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학생은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회사를 다니고 연기자는 연기를 하는 거다. 작품을 계속해야지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배우들에게 요즘 뭐 해요? 라는 말은 직장인한테 요즘 일 쉬어요? 실직했어요? 라는 말이랑 같다라고 하면서요. 쉬지 않고 작품에 출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성동일 씨가 뭐 어렸을 때부터 혹은 또 나중에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이후에도 무명 시절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바탕이 돼서 이 진정성 있는 연기가 우러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성동일 씨는 판단이 빨라요. 그리고 뭘 이렇게 잘 외우더라고요. 저는 아침 정보 프로그램을 꽤 같이 오래 했었는데 그죠, 네.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 상황 판단이 팍. 그게 아마 배우로서의 자질인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배우는 누굽니까? 자, 두 번째, 이번도 역시 배우인데요. 네. 힌트는 특별히 이 다자광과 같은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들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다자광 배우와 함께 밀양,
변호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등 총 6작품에 출연한 배우라고 합니다. 근데 6작품 정도면 네. 또 김소연 씨가 배우시니까 네. 아시잖아요. 굉장히 절친한 사이일 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한 2작품만 같이 해도 많이 친해지는데 6작품이면 굉장히 친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분이 힌트의 배우분이 김지훈 감독 그리고 박찬욱 감독에게 지금 다자광 배우를 추천을 하셨다고 해요, 이 영화에. 네. 추천까지 하다 보니까 감독들이 많이 친한 사이냐 했더니 네. 이 다자광 배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은데요. 네. 아니 그럼 섭하죠. 근데 두 분의 인연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두 분이 다자광 배우와 제가 소개해드릴 힌트에 나오는 이 배우분은요. 네. 같은 극단, 차이무 극단의 선후배 사이라고 합니다. 차이무? 차이무가 뭐예요? 네, 차이무가 차원 이동 무대선의 줄임말입니다. 극단 이름인데요. 네. 관객을 태우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오한데? 그렇죠. 굉장히 이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면서 네. 연기라는 굉장히 연기파 네. 배우들을 많이 배출해낸 굉장히 유명하고 네. 아주 좋은 극단이라고 그래요. 할 수 아니 근데 있습니다. 오늘 힌트가 너무 어려워요. 네. 지금 다자강 배우도 우리가 네. 비밀에 베일에 쌓여 있는데 네. 게다가 이제 그의 동료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네. 그의 네. 동료도 지금 이름을 공개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나마 미량, 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변호인 이러면서 지금 추측은 해봐요. 네. 근데 그분을 추측을 해도 네. 그분을 맞다. 추측을 해도 그 사람하고 6작품이나 했으면 떠올라야 되는데 네. 그렇죠. 정말 떠오르질 않아요. 아니 근데 작품만 듣고 저는 사실 한 분이 딱 떠오르는데 저도 누군지 알죠. 네, 네. 송강호 씨. 네. 송강호 씨. 그러니까. 송강호 씨. 오늘 힌트의 정답이 송강호 씨입니다. 아, 다자광은 아니고. 알겠네. 네. 송강호 씨는 이제 힌트가 송강호 되겠습니다. 씨랑 6작품이나 했으면 사실 되게 유명 작품, 그러게. 흥행한 그렇죠. 작품 6작품 한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근데 또 그렇죠. 송강호 씨가 그렇게 후배들을 잘 챙기는 배우라면서요? 그렇죠. 송강호 씨가 후배들 사이에서 인검다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워? 인간다리가 뭐예요? 새해에는 여러분들 열심히 제가 힌트를 많이 드리고 네. 잘 맞추기 위해서 좀 네. 어려운 힌트들. 인검다리 뭐예요? 인검다? 인검달 인터넷 검색 달인의 줄임말이죠. 송강호 씨가 이렇게 네. 후배들 배우들을 검색을 해서 쭉 정보들을 꿰고 있을 정도로 인터넷 검색 달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다자광 배우가 한 인터뷰에서 송강호 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속에서 따라가야 할 배우, 연기의 이상과 맞는 배우다. 칭찬을 한 거죠. 네. 어쨌든 네. 첫 번째 힌트가 배우 송강호 씨하고 친분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극단 차이무. 차이무 출신이다. 네. 도통 모르겠고. 두 번째 힌트 뭡니까? 자, 두 번째 힌트 역시 배우인데요. 앞서 네. 이제 송강호 씨가 이분과 총 6작품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총 7작품을 함께 한 분입니다. 7작품. 일곱 작품이요. 어떤 네. 작품이에요? 요거 좀 힌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드라마로 파스타가 있고요. 파스타? 의학 드라마 골든타임이 있고요. 영화는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누군지 알겠어요. 그래서 동료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파스타 하니까 딱 알겠네. 그쵸? 네. 저 대충 감이 목소리 오는데. 특이한 이성균 씨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친했냐면요. 네. 다자광의 배우, 다자광 배우의 아내분께서 너네 그럴 거면 나가서 둘이 살아라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하고 아끼고 또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가 약간 네. 기음이 좀 들어가신 그분 맞을까요? 이성균 씨. 맞죠. 근데 저는 감이 살짝 왔어요. 저도 특이한 말이에요. 골든타임. 네. 골든타임에서 확 왔어요. 무슨 역이었어, 골든타임? 의사역이요. 그렇죠. 굉장히 강인한 굉장한, 의사역으로 네. 나왔대요. 골든타임에서는 온통 의사예요. 어머, 맞는 말씀이네요. 네네네.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엄청난 연기력 보여주시는 그렇죠. 분이 한 분이 카리스마 있는 있었고요. 연기. 그리고 또 내 안의 모든 것 또 하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맞춰볼까요, 저는? 아실 수 있어요? 알 것 같아요. 네. 오호. 네. 한번 맞춰보시죠. 배우 이성민 씨. 이성민 씨. 네, 맞습니다. 이성민 씨. 네. 제 55회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 그야말로 대표 연기파 배우로 거듭난 이성민 씨가 정답 맞습니다. 근데 다자광이잖아요, 지금. 다자광. 예, 다자광이죠. 그러면 올해 2021년에 다자광인데 그 몇 편이나 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배우들이 네. 1년에 한두 편 정도 하거든요. 한 네. 2편에도 열일한다 이런 소리 들어요. 소처럼이라는 이성민 씨는 무려 드라마 5,
영화 하나 6작품이나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네, 2021년에 2021년에만 아니 지금 2021년 된 지 지금 6일이나 생각하잖아요. 영화 5편, 드라마 1편. 미리 다 찍어놨구나. 너무 지금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여섯 편을 네. 올해만 찍는다는 거예요? 올해 네. 네. 맞습니다. 85년 영국 무대로 이제 처음 배우의 발을 딛게 됐는데 영국 무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영화 드라마를 출연한 거는 2001년도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올해 방영작까지 합치면요. 20년 동안 이성민 씨가 출연한 작품 무려 90여 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출연 작품 좀 간단하게 소개받아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다자광이 되려면 90편 정도는 찍어야. 그러네. 아까 송도길씨도 그랬는데. 또 빠지게 한번 제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부, 삼천지교, 인어공주, 마라톤, 안녕하세요 하느님, 밀양, 리턴, 마왕, 대왕세종, 오네오, 워킹맘, 파트너, 사랑은 아무나 하나, 부당거래, 파스타, 변호인, 미생, 남산의 부장 등 공작 등, 와, 역시 3분의 1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미생 너무 좋았죠. 만년호가 최고의 네. 드라마였죠. 눈 네. 새빨갛게 네. 거기서도 정말 소처럼 일했죠. 네. 맞아요. 끝도 없이. 진짜 다자광이에요. 러시아 노래하고 막. 네. 네, 이렇게 이성민 씨의 이런 모습을 보고요. 팬들은 정말 소처럼 일하는 대표 배우다라고 뭐랄까 칭찬일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작배우 이성민 씨 뭐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뭘까요? 네, 일단 아까 우리가 골든타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골든타임의 최인혁 이 캐릭터랑 그리고 미생의 오상식 역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드라마 골든타임의 경우에는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진짜 주변에서 이성민 씨를 보고 진짜 의사를 데리고 와서 찍는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의사가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모니터를 가리키면서 배우에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대충 이런 부분을 짚으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브리핑처럼 알려주는 건데요. 모니터를 딱 보여주면서 이성민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라고 하면서 의사분이 배우에게 오히려 이제 양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었다고 하네요. 뭐 이성민 씨의 연기력은 뭐 말해 뭐예요. 입 아프죠. 근데 이성민 씨의 이런 행보를 쭉 보니까 혹시 좀 다작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사실 이성민 씨 뵀을 때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 다작한 줄 몰랐어요. 저는 그저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그 말에 좀 뭔가 막 가슴이 짠하고 철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매니저하고 같이 일을 시작한 게 드라마 세종 2008년도라 그래요. 지금 식구도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뛰었고, 2008년 이후에는 그 전에도 정말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2004년에 영화 맹부 삼천지교를 출연을 했는데 이때 분장하는 누나가 거기 무슨 오디션 있대 가봐. 그래서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웬걸 갑자기 드라마 주연을 제안하면서 출연료 이마이마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출연료가 지금 조연 단역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당연히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자광이 됐습니다. 연기가 생활이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연기를 하는 게 일상처럼 정말 자연스러웠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성민 씨가 드라마나 영화 촬영 현장에 갈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알바 갔다 올게 라고 집에 얘기를 하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저희가 좀 추측을 해보건데 한편으로는 생계를 위해서 연기를 해왔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민 씨는 연극 무대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영화나 뭐 드라마 갈 때는 뭐 아르바이트 갔다 올게 뭐 이랬다고 하는데 근데 연극하는 분들은 생활이 참 힘들다면서요. 맞아요. 이성민 씨도 이 경상북도 봉화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배우의 꿈을 안고 말하자면 그 지역이 제일 큰 도시 대구로 나갑니다. 근데 처음에 저 연기하러 왔어요. 한다고 연극에서도 그 배고프다는 연극판에서도 그렇게 연기시켜주지 않죠.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고향을 떠났잖아요. 하다 보니까 돈 벌려고 포스터 붙이고 다녔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 극단만이 아니죠. 여기저기 모든 걸 붙이고 다니는데 제가 이성민 씨한테 들었는데 본인이 유달리 잘 붙였대요. 아주 그 잘 붙이는 그래요? 그걸로 굉장히 좀 눈에 띄었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이게 연기 스카우트 제안까지 이어졌다고 하네요. 그거 잘하는 분들은 저 도배도 잘하십니다. 확실히 센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지금 생활을 영상 하나 했었는데 준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영상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시죠.
수입이 어느 정도 한 달? 수입이 없었어요, 거의. 아예? 예, 극단 생활하면서 극단에서 월급 받을 때 한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아주 어렵게, 그죠? 그렇죠. 힘들게 예, 60 살았던 월급 거고. 받을 때 6, 70만 원 받았다. 예,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듣기로는 굉장히 아내분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이성민 씨랑 결혼을 하셨다면서요? 아니 집 떠나왔어요. 대구 그 대도시에 생활비도 높은데 60만 원, 70만 원으로 혼자 살기도 힘들죠. 근데 애인이 생겼고 또 결혼하고도 쉽잖아요, 사실. 그리고 아내도 결혼하고 싶어하고. 근데 이성민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연애 시작해. 근데 조건이 있어. 결혼은 3년 있다가 하자. 내가 네. 돈이 없어. 그러니까 또 그때도 아마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것도, 그 얘기한 것도 영상으로 준비돼 있죠? 네. 네. 돈이 없었어요. 전혀요? 예, 2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결혼했는데 어머. 신혼여행은 대구에서 결혼하고 경주에 갔었고 아이고야. 웨딩 사진은 없었고 자, 근데 그래도 결혼하고 좋은 일이 좀 펼쳐져요. 뭐냐면 서울 쪽에서도 또 연락이 출연 섭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집은 지금 아내랑 대구에 둥지를 틀었는데 서울로 오가야 되고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말하자면 주말 부부인데 이게 주말 부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일요일까지 연극한 뒤에 일요일 밤에 이제 버스 타고 대구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하루 아내랑 같이 있고 화요일 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서울이라고 해서 연극판에서 또 벌이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서울 올라갈 때 아내가 10만 원 쥐어줬대요. 네. 그게 본인의 다음 일주일 뒤에 아내 만날 때까지 생활비인데 이걸로 서울에서 밥도 먹어야 되고 교통비도 해야 되니까 정말 빠듯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끝나고 나면 서로 회식도 하잖아요. 네. 오늘 연극 어땠나 연기 어땠나 얘기도 해보고. 근데 버스가 끊기고 지하철은 끊겼어요. 근데 한 일주일을 10만 원을 사려는데 택시비가 없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연극 극단 주변에 PC방에서 또 자기가 네. 일수였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 정도였으면 뭐 제대로 된 끼니 챙기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 이성민 씨가 이렇게 지내던 와중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일단 첫 번째 커피, 그리고 푸땡마, 그 하얀색 가루 있죠. 프림. 푸땡마. 네. 네. 그리고 마가린을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세 개 조합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이게 뭔가 조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세 가지 가지고 조합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나와요? 섞어서 먹겠다 이거예요? 이게 번뜩 떠오르지 않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내가 스프를 해 이걸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스프? 네, 그래서 어떻게 먹었냐? 일단 물을 끓여서 그 커피 안에 푸땡마를 넣고 그 안에다가 또 마가린 한 숟갈을 넣고 설탕을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설탕을 네. 딱 넣으면 이게 뭔가 물을 넣고 이렇게 잘 저으면 뻑뻑하니 이렇게 뭐 좀 허옇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스프의 비주얼이어서 이걸 딱 먹었다고 하는데 맛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이니까요. 근데 커피가 들어갔으니까 커피 맛은 날 텐데 적당히 이게 얼마나 느끼하겠어요. 네네. 빈속에 또 그걸 먹었다고. 배고프니까 그걸 먹었다. 네. 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버티고 네. 지금은 뭐 최고의 연기자로 네, 인정을 네. 받고 있잖아요. 올 한 해도 소처럼 일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타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타는요, 노래 하나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분들 중에 대표적인 스타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힌트는요, 이분이 잘 나갈 전성기 시대의 그런 힌트인데요. 이분이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유명하지만 전성기 때에는 하루에 행사를 12개씩이나. 하루에 12개. 하루에 12개요. 가가지고 최소한 노래 3곡은 불러야 될 텐데 12개면은 서울에서 아이고야. 쭉 내려가면서 훑고 네. 저기서 올라오면서 한번 훑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게 이분이 그 행사 다닐 때 전성기 시절에 행사 다닐 때의 그 주유비를 공개를 했어요. 네. 1년 주유비가 기름값이 2억 5천만 원. 주유비가 주유비가 이게 거리로 환상을 한다면 지구를 5바퀴 정도 돈 야. 정도의 거리를 다녔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한반도에서 한반도에서. 예. 아니 그 차도 고생하고 운전기사도 고생했지만 그 장윤정 씨가 거기에 계속 타 있었던 거 아니에요? 2억 그렇죠, 5천만 원치 기름을 쓸 동안.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지금 힌트 아니, 내주신 지금 건가요? 얼떨결에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아니,
아, 그래요? 저도 아, 얼마 장윤정 전에 씨예요? 그래서 아직은 몰라요. 아니, 저는 지금 행사 많이 하신 분들이 얼마나 들은 얘기가 있기 많은데요.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 네. 제주 찍고 여기까지면 네. 지금 나온 이분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오해 아직은 모릅니다. 네네, 왜냐면요. 네, 제가 이분 틀렸을 수 있어요. 말고도요. 굉장히 그럼요. 행사를 많이 하시는 아, 분들 그래요? 많거든요. 그럼요. 아직은 네. 정답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럼요. 네. 일단 다른 힌트 좀 더 네, 드려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또한 원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지방 행사 같은 경우에 놓칠 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이것을 보내줘서 이거?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아, 이게, 아니, 우리나라 전용 비행기 이런 거 없는데. 전용 비행기는 없지만 네. 이것이 있죠. 첫 번째 힌트입니다. 헬기. 우와. 헬기를 보냈어요? 대한민국에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행사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있을까요? 아, 행사 부른 주최 측에서 그렇죠. 와달라고 헬기를 보냈어. 그렇죠. 혹시나 오다가 막히거나 뭐 이렇게 늦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헬기를 보내드리겠다. 그게 뭐 국방부 행사였나? 아니지. 군용기를 그런 데 쓸 수는 없는 거지. 네, 그렇죠. 아니지. 야, 민간인데, 그럼. 거의 우리나라에 헬기 보내주는 중국에서 네. 우리 스타들한테 보내주잖아요. 네. 정말 굉장한 스타네요. 그렇죠. 굉장한 스타일. 아니, 정말 전성기 시절에 어마어마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헬기까지 보낼 정도면은 무조건 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처럼 일할 수밖에 네. 없는 환경이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뭐 그렇죠. 헬기를 보내줬다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핑계를 댈 게 없어요. 뭐 막혔다, 밀렸다, 그럼. 뭐 이거 환불해주겠다 이런 게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바로 타는 거니까요. 두 번째 힌트도 궁금한데요. 두 번째 힌트 좋습니다. 이분의 남편분에 관한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이분의 남편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분도 유명한 분인가 보죠? 남편분도 꽤 유명한 분이긴 해요. 근데 이분과 남편분의 수입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수입? 네. 수입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얼마나 차이 날까요? 아니, 제가 뭐 하루에 행사를 12개 하는 정도면 네. 어마어마하죠. 차이 나죠. 어마어마하죠. 네. 대략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기준이 될까요? 20배. 20배. 20배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한 30배? 30배도, 아니야, 근데 어마어마하고요. 남자가 그냥 단순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월급쟁이라면 네. 예? 그러면 엄청나게 날 수 뭐, 있다. 뭐 한, 뭐 100배까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배까지 납니다. 진짜? 차이가 납니다. 100배 차이 나요? 네. 이 남편부터 사실 굉장히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요. 남편이 누군지 궁금해. 이쯤 되면 남편이 누군지도 네, 궁금하실 네. 것 같은데요. 이분이 평소에 사랑꾼으로 유명한 일명,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네. 도책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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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프리 선언한. 아나운서? 네. 도경환 아나운서. 도경환 아나운서. 그의 아내가 오늘 정답입니다. 자, 힌트는 아나운서 남편이었고요. 아이, 정답은 장윤정 씨. 네. 장윤정 씨. 앞서 홍종선 기자님이 죄송합니다. 살짝 괜찮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정답이었습니다. 도경환 씨 별명이 도책바가지. 도책바가지. 아니, 근데 장윤정 씨는 정말 쉬지 않는 가수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휴식기가 있었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윤정 씨가 2019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한 적이 있어요.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10년 전 스케줄로 돌아갔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 행사를 2-3개 정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 달에 한 번 쉬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이 행사의 여왕다운 면모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장윤정 씨가 유일하게 마음 놓고 푹 쉬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휴식기가 있었어요? 휴식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장윤정 씨가 활동을 많이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장윤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아이 둘을 낳고 각각 3달씩 쉬었던 이 총 6달의 기간이라고 해요. 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모유 수유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첫째를 낳고 100일을 쉰 적이 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모유 수유를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장윤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 시기가 너무 좋았다, 너무 행복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이 넘는 동안 한 200일 정도 쉬었다. 근데 일하는 것에서 이 만족감을 찾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장윤정 씨가 너무 바빠서 사실 인터뷰도 잘 못하는데 네. 2008년도에 4번째 앨범 내고 좀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도대체 하루에 행사가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에 하루 이틀 빼고는 전국을 돌면서 스케줄 소화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 1년에 하루 이틀 쉰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이유는 뭘까요? 장윤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휴식도 좋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휴식을 한다고 뭐가 얻어질까. 지금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나중에 아내가 되고 아이가 되면 이 남편한테도 아이한테도 떳떳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쉬지 않고 일한다라고 했는데 저 한 가지 보태고 싶어요. 아까 이성민 씨도 커피 스프 얘기했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 먹을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윤정 씨는 어려웠을 때 이 집에 당연히 이제 보일러 같은 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불 속에 전기 헤어 드라이어. 드라이기로 이불 데펴서 잤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네, 힘든 시기 이겨내고 지금 정말 최고의 트로트 스타로 불려지고 있는데, 근데 장윤정 씨가 궁금했던 게 처음부터 트로트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사실 장윤정 씨 락도 잘하고 댄스곡도 블라비도 댄스곡이잖아요. 1999년도 M본부 강변 가요제에서 내 안에 넌이라는 라틴풍의 댄스곡으로 대상을 받았어요. 사실 이제 그게 눈에 띄면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대상 받았지 연습생이지. 그럼 뭐 무난하게 데뷔를 하겠는데요. 아, 이렇게 주변에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장윤정 씨가 그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너 대상 받았으니까 이제 연습생 해야지. 너 대상 받았으니까 이제 앨범 내야지. 라고 인사말을 정말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장윤정 씨와 정말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시간이 무려 데뷔까지 4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 4년이나 연습생의 신분이었으면 얼마나 마음속으로 수십 번도 더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장르를 바꾸게 됩니다. 이건 장윤정 씨의 선택이었나요? 장윤정 씨의 선택이 아니었는데요. 장윤정 씨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저를 그 어머나를 내주신 사장님이 연락이 오셔서 트로트를 젊은 사람이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젊은 사람이 트로트 안 했었죠. 전혀 없었어요. 아예 안 했죠, 그때는. 네. 아, 내가 이제 안 되니까 이런 제의가 들어오는구나 해서 좀 속상했었죠. 그땐 속상했지만 은인이네. 그렇죠. 그리고 어머나가 대박이 났잖아요. 맞습니다. 이 트로트 할래 제안을 듣고 3일을 울었다고 그래요. 3일을 그래도 고심했지만 결국 그래도 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했어요. 대박이 났죠. 어느 정도 대박이 났느냐. 사실 트로트가 이 우리 중장년층한테는 인기가 있어도 지상파 인기 순위 프로그램에 잘 진입을 안 해요. 거기는 주로 10대, 20대 취향이거든요. 전국적 인기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이때 이 어머나가 2주 연속 1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기염을 토할 기록이냐. 그 전에 트로트가 언제 1위 했지 하고 보니까 김수희 씨 애모가 지상파 순위에서 1위를 했던 게 무려 12년 전. 12년 만에 1위에 올랐다고 해요. 어머나는 뭐 정말 대박이었죠. 유치원생들까지도 불렀던 노래였으니까. 근데 장윤정 씨 같은 경우는 그 어머나 노래 부를 때 그 맛을 너무 잘 살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있어. 이렇게 막 그 깔라는데 느낌이 이게 있죠. 네. 코에서 팡 힘이 나오는 것 같으면서 엄마나 그렇죠. 맞아. 그게 있어요. 제가 요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정말 꿀팁인데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그 도책바가지 도경환 아나운서랑 네. 장윤정 씨랑 같이 이제 간간히 술을 마셨었던 맥주 조금을 마셨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약간 흥에 겨워서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네. 장윤정 씨가 딱 멈추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가 아니다 정말야. 엄먼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머나가 아니라 엄먼나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장윤정 씨가 이 이야기를 직접 한 부분을 또 찾아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한번 좀 보여주세요. 2, 3, go. 어머나, 어머나, 뜨네. 이러지 마세요. 코에서 뭔가 팡 터지는 게 어머나에 있었네요. 아, 정말 사실 장윤정 씨는 그 어머나로 대박을 쳤고 그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 보여주면서 사실 뭐 상이란 상은 다 휩쓸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2005년도에 제12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성인가요 가수상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요. 지상파 3, 4상을 포함해서 총 6개의 상을 휩쓸었고요. 2006년도에는 제6회 대한민국 정통가요 최고 여자 가수왕을 받으면서 이 여세를 몰아서 이 기세를 몰아서 2020년까지 약 30개의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자, 다음 스타 만나보죠. 자, 이번에는요, 본격적인 소띠의 해를 맞아서 개그계 소띠 스타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분은요, 기상천외한 이것으로 시청자들에게 폭소를 자아낸 분입니다.
특히 100% 싱크로율로 이것을 할 때마다 굉장히 화제가 됐던 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뭘 닮았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 성대모사. 성대모사. 네. 100% 싱크로율이라는 똑같아요. 단어를 쓰셨으니까. 성대모사와 비슷하지만 성대모사가 아닌 얼굴 묘사, 얼굴을 굉장히 똑같이 만들어내면서 화제를 모았고요. 특히나 이분이 마동석 씨의 얼굴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아니 누군데 마동석 씨의 얼굴을 남자 목소리도 개그맨이신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야. 몸집이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것 돼야 같은데요. 과연 누굴까요? 첫 번째 힌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분장의 달인입니다. 분장의 달인? 분장의 달인 알겠다. 강유미 씨. 강유미 씨요. 정말 똑같이 분장하시잖아요. 그렇죠? 잘해요. 강미 씨 잘해요. 네. 맞아요.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분장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소띠고요. 네. 아니면 박나래 씨? 박나래 씨 정답입니다. 박나래 씨요. 네. 신춘역 대표 개그우먼 바로 박나래 씨가 오늘 분장의 달인이었습니다. 요즘 뭐 사실 저도 TV 자주 보는데 채널만 돌리면 박나래 씨가 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인 소띠스타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나래 씨가 2021년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까지 합쳐서 일주일에 나오는 프로그램이 무려 8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주말을 꽉 잡고 있는데요. 이 주말 동안만 4개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고요. 또 수요일,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요일에 출연을 하면서 시청자들과 얼굴을 지금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죠. 다작을 하는 스타들을 보면은 저 팬들이 걱정하는 게 이러다가 너무 이제 빠르게 소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작을 하면 이미지가 과하게 소비되고 그래서 금세 사라지는 거 아니냐 걱정할 수 있는데 박나래 씨의 재능이 있어요. 나오는 프로그램마다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주 드물게 이 다작이 오히려 이미지를 확장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 있는 드문 개그맨입니다. 증폭되는구나. 네, 그리고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요, 실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야외 버라이어티, 토크쇼, 공개 코미디 등 뭐 장르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정말 10분 발휘하는 스타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박나래 씨 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공개했잖아요. 나래빠. 본인의 굉장히 독특한 싱글 라이프를 공개하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요, 혼자 사는 이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7년도에 M본부에서 박미선 씨 이후로 8년 만에 여성 방송인으로 처음으로 이제 대상 후보에 오를 만큼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고요. 결국 2019년도에는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박나래 씨한테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 섭외가 쏟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박나래 씨가 들어가면은 그 프로그램이 웬만해서는 흥행을 한다라는 이 제작진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나래 씨가 들어가면 일단 그 나름의 캐릭터를 다 만들어서 결국 그 연말의 시상식 주인공으로 거론이 될 만큼 쉼없는 이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 기세를 몰아서 신규 프로그램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TV 속에서 가장 재밌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래도 박나래 씨를 꼽지 않을까라는 저의 조심스러운 추측이 있는데요. 사실 박나래 씨가 불과 생각해보면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약간의 그 비호감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나래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정말 그런 이미지가 없이 호감 이미지만 있고 정말 쟁쟁한 예능 선배들 사이에서 정말 질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나래 씨의 인기 매력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바로 박나래 씨의 방송 스타일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걸 기본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코미디라는 게요. 이 보는 시청자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면 코미디 연기가 안 된다 그래요. 나이가 그 아래 서야 된다 그러는데 박나래 씨는 자신이 망가지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바로 그 코미디의 기본기가 돼 있는 그 실력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인기를 증명하듯 이 최근 3개월간의 예능인 브랜드 조사에서도요, 늘 3개월 동안 10위권 안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쟁쟁한 그 예능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무명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박나래 씨가 손만 대면 터지는 사람이었어요. 초등학생 때는 뭐 한번 나가볼까 했더니 학생회장 되고요. 그리고 예고도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했더니 바로 예고 합격을 했대요. 예고가 어려운. 정말 유년 시절에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운 좋은 아이였다라고 본인이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우연히 또 이 운이 어디까지 가냐. 개그맨 공채 시험을 볼 때까지였습니다. 개그맨 공채 시험을 보러 갔는데 또 거기서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부터 또 잘 될라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때부터 고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비호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좀 낯설었어요. 특히 여자 개그맨이 너무 과한 분장. 굉장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0년 무명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한 달 벌이가 얼마냐. 한 달에 방송 한두 개에서 월 20만 원, 30만 원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삼각김밥에 컵라면 그걸로 이제 계속해서 생활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박나래 씨가 그래서 그 뒤에 이미지 변신해서 성공했느냐? 그게 아니라 나래바가 평상시 본인 모습이에요. 저는 자신을 바꾸지 않고 그 모습으로 꾸준히 가다가 인기를 얻어서 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근데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 시절에 개그는 어떤 개그를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자료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분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지 말고 밥을 먹어. 왜?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우리 오빠한테. 유미 씨. 어떡해. 아유 그만 떠들고 춤이나 춰. 유미 씨. 아유 다른 춤. 어떤 거요? 아니 저 정도 되면 나는 언제 대사 한 번 오나 뭐 이럴 수도 처음 있고. 거는 뭐 들고 있다 끝났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옆에서 건 계속 이러다 중얼거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니야. 이거는 언제가 끝난다. 나도 잘 될 날이 오겠지. 스스로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사실 이렇게 쿨한 척 하지만 속은 얼마나 썩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굿을 한 번 한 적이 있대요. 친한 무속인 언니가 있어서. 구슬했다고? 친한 무속인 언니가 있어서 이 언니가 또 연예인 DC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굿값이 27만 원. 가장 싼 굿을 하게 됐는데 야, 그것도 연예인 DC가 있어. 혹시 그거 아셨어요? 옥수역 근처에 400년이 된 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굿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박나래 씨 굿을 하고 나서 좀 마음은 편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니, 그좀 근데- 많이 모이겠네요. 아니 근데 그 굿 이후로 잘 된 거예요. 그럼? 아니 사실 27만 원이면 한 달 거의 수입을 야. 가는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 벌 예. 텐데. 물론 그것 때문에 잘 된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 태도 때문에 잘 됐다 싶어요. 뭐냐면 박나래 씨가 무명 시절 이렇게 회상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명이지 굉장히 나한테 소중한 역이었다. 나한테 성장을 가져다주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 네. 얘기합니다. 이런 태도가 아마 오늘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하여간 뭐 옥수역 근처에 400년 된 나무. 저 오늘 가볼 겁니다. 예, 다음 스타 볼까요? 마지막 자, 스타네요.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스타 만나볼 텐데요. 이분은요, 한 매체가 예능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올해 더욱 기대되는 예능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박세리 씨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라선 분입니다. 대타적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능 전문가들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1년 도약 후 더 메인이 그러니까 더 유명해질 그런 예능인이다. 앞으로 호평을 아낌없이 충분히 표현한 분입니다. 이분은 지상파 방송 3사뿐만 아니라요. 종편 및 케이블 방송도 종횡무진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개그 우먼인데요. 한 방송사 연말 시상식에서 안정감 있는 진행 실력을 보여줬고요. 눈부신 활약 덕분에 연말 시상식을 또 휩쓸기도 했습니다. 이거 쭉 들어보니까 그냥 대세 중에 대세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말 대세 중에 대세인 게 한 예능 프로그램, 낚시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네. 근데 첫 출연에 이것을 낚기도 했어요. 네? 이것을 낚아서 뭘 낚았- 대박이 됐는데요. 네. 이분의 첫 번째 힌트 뭘까요? 낚시랑 관련된 낚시왕. 낚시왕. 첫 번째 낚시왕입니다. 이덕화, 이경규 씨는 아닐 거고. 개그 우먼이라고 김성호 씨가 표현하셨어요. 우먼. 개그 우먼. 근데 이것을 낚았어요. 네. 보통 이런데 월척. 네, 월척을 낚았겠죠. 보통 이 프로그램 저도 간혹 봤는데 네. 이렇게 나와서 특히나 처음 나오신 분이 뭘 잡는 거를 많이 못 봤어요. 잡아봤자 좀 작은 거. 네. 근데 이분은 뭘 잡았을까요? 뭘 잡았지? 뭐예요? 55cm의 민어를 잡았어요. 야, 민어를 잡았습니다. 예. 오. 낚시왕 맞네요. 네. 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55cm. 굉장히 큰 거죠. 이게 55cm. 되는 징조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어디다가 뭘 던져도 낚인다니까. 자, 근데 너무 알겠나요? 어려운데요, 힌트가? 민어를 잡은 낚시왕. 예. 어려워요. 너무 약하죠. 네. 제가 우리 그 민어가 또 한 500년 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도시오브 좋아해서 좀 알 것 같아서 요번에 잘 입담을 했어요. 아, 그래요? 낚시왕이고요. 앞서 힌트 드렸죠. 개그 우먼이라는 얘기 드렸었고요. 아. 마지막 굉장히 강한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 나눴던 개그맨 박나래 씨와 네. 친한 소띠 개그맨으로 자신의 큰 키를 이용해서 개그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알겠네요. 키다리와 이 장다리. 박나래 씨 옆에 키 큰 분 한 분 계시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장도연 씨. 맞습니다. 맞아요. 2021년 더욱 기대되는 개그 스타 바로 장도연 씨가 이번 답이었습니다. 야, 장도연 씨. 지금 뭐 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그맨이지만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007년도에 K본부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장도연 씨 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불과 2015년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특히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트레이드마크죠. 저 단발, 그러니까 아주 쇼커트를 선택을 한 것이 이전에는 긴 생머리였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싶을 정도로 이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던 개그 우먼이기도 한데요. 이때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아주 파워 넘치는 이거 아시죠? 골반 튕기기 빡 이렇게 네, V자로 네. 빡. 네, 이 골반 튕기기 춤을 선보였고 지금까지 장도연 씨의 대표적인 퍼포먼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장도연 씨가 그 빡 골반 튕길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씩씩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뭔가 이렇게 좀 움츠러드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올해 김수현 씨가 올해 메인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네. 맞을 것 같은 게 요새 어깨 펴고 굉장히 입담을 잘 하더라고요. 특히 도시오브에서도. 네. 아니 낚시 초보인데 저 베테랑들 사이에서 이 강태공들 사이에서 가능할까 했는데 아이고 잘해요. 아주 잘하고 있어서 올해 정말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장도연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채널을 섭렵을 했잖아요. 근데 정작 상과는 거리가 좀 멀었던 것 같아요. 네, 2019년도죠. M채널에서 이제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연말 시상식에서 처음 상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시상식에 오는 데까지 정말 오랜 시절이 시상식 무대에 올라가는 데까지 13년 걸렸네. 네, 맞아요. 이때 장도연 씨의 수상 소감이 사실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장도연 씨의 수상 소감 뭉클합니다. 제가 여기서 봤는데 딱 계단이 5계단이에요. 그런데 이 5계단 올라오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장도연 씨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장면이기도 네. 했고요. 근데 장도연 씨는 현재 이런 엄청난 인기를 본인이 스스로 좀 실감을 할까요? 실감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박나래 씨나 마찬가지로 무명 시절이 길어서 누가 술 한잔하자 뭐 박나래 씨가 술 한잔하자 그러면 얼른 달려갔다고 그래요. 요즘에 술 한잔하자 이러면 잠깐만 나 스케줄 좀 보고 그만큼 스케줄이 많아졌다는 거죠. 대세 중에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21년에도 스타들의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Like the legend of the phoenix. 네, 이번엔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좀 알아볼까요? 네, 연예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 정말 굉장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어떤 팬들은 굉장히 마음 아파했고요. 또 누군가는 굉장히 부러워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주인공 이 두 사람 협상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불시착으로 안착했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배우 현빈 씨와 손예진 씨가 목화 열애 중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작품을 넘어서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지 8개월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제가 주변 분들한테 너무 배가 아프다. 나도 현빈이랑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빈이 손예진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너는 만나지 않았으니까 배 아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이, 참, 안타깝다. 아니, 그간 연예설이 몇 번 났잖아요.
열애설이 정말 많이 났죠. 사실 최근에 열애설이 났었던 것만 무려 3번이에요. 이번에 4번째 열애설만에 인정을 하게 된 건데요. 지금까지 모든 열애설을 부인했었던 현빈 씨와 손예진 씨, 특히 손예진 씨의 경우에는 그동안 현빈 씨를 제외하고서는 특별히 활동 기간 동안 스캔들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꾸준히 작품에 임해온 아주 다작 배우로 유명한데요. 2001년 데뷔 이후에 21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거 정말 대단한 부분인데 작품을 통해서만 이제 팬들을 만나온 스타이기도 합니다. 현빈 씨도 마찬가지예요. 2003년 데뷔 후에 사실 군복무할 때 그 정도 작품이 없었다 외에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사실 군 제대하기 전부터 영화 관계자, 드라마 관계자들이 러브콜 보냈었고요. 제대 후에 영린, 사극 시작으로 해서 액션, 판타지, 장르 넘나들면서 정말 배우로서의 자신을 당금질하고 있고 예전에는 그냥 잘생긴 백만장자의 첫사랑?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배우다운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정말 두 분은 쉼없이 일을 해왔다는 건데 두 사람의 작품을 합치면 또 굉장히 많겠어요.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뷔 이후에 긴 공백 없이 꾸준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합쳐서 이제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은 작품만 합치면 50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열일 행보 속에서도 사랑을 함께 잡은 이들을 향해서 응원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공개 열애를 시작하면서부터요. 손예진 씨의 이 SNS 팔로워 수가 정말 급증을 하게 되는데 팔로우 이제 인정하고 나서 팔로워 수가 50만 명이 늘었다고 해요. 50만 명이 늘어서 지금 현재 4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는 팬들도 많고 관심도 뜨겁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겠죠. 두 사람의 차기작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현빈 씨 같은 경우에는 요르단 해외 로케이션을 진행한 영화 교섭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손예진 씨의 경우에는 할리우드 영화 진출작 크로스 준비의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맘 아프지만 응원하겠습니다. 두 사람.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배우 송혜교 씨가 이제 컴백을 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드라마 팬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한 화보 촬영을 통해서요. 2021년도에는 꼭 작품을 해야겠다라고 다짐 중이다라고 밝히면서요. 장르를 넘나드는 흥미로운 작품이 늘어나고 있고 저에게도 다채로운 장르의 대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컴백 소식을 아주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일단 구체적인 건 알려지진 않았는데 태양의 후예 같이 했던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방송사인지 다른 배우가 누가 캐스팅됐는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하반기 촬영을 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방영이 될 거다. 요 정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2019년 7월이었죠. 배우 송중기 씨와 이혼한 이후에 첫 작품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송중기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드라마 어떻게 보면 방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빈센조 올해 상반기 최고 기대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두 사람 나란히 복귀해서 좋은 모습 보이는 거 저는 좋습니다. 네. 이미 작가하고 호흡을 같이 태양의 후예에서 맞췄으니까 좋은 작품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김은숙 작가의 태양의 후예로 송혜교 씨가 K본부에서 연기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어요. 다시 한번 한류 드라마 붐을 일으키면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네, 이번 새로운 작품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태양의 후예였으니까 이제 달로 간 연인 어울릴 것도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날이 추워서 자꾸 이렇게 움츠려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번 허리 한번, 어깨 한번 딱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렇게 추운데 썰매를 타고 어딜 가냐고요. 나눔 캠페인 참여하러요. 힌트는 바로 이것.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 참여하면 뭐가 좋을까요? 사랑이 나옵니다. 나누면 건강에도 좋아. 딱 좋아. 사랑의 열매 희망 나눔 캠페인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채널 A